안녕하세요. 축구 중독 센터입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있는 만큼 D, E, F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조 최강 후보는 공동 개최국 미국입니다. 홈 이전과 젊은 스쿼드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두 번의 월드컵 본선에서는 모두 16강에 진출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에이스는 역시 크리스천 풀리식입니다. 공격 전개와 득점을 모두 책임지는 핵심 선수입니다. 주원에서는 맥케니가 강한 활동량으로 팀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티모시 웨아의 스피드가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미국은 4-3-3을 기반으로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을 활용하는 팀입니다. 객관적인 전력과 홈 이점을 고려하면 D조 1위에 가장 가까운 팀입니다. 튀르키예는 이번 대회 다크호스 후보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월드컵과는 인연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강한 전력으로 본선에 복귀했습니다. 팀의 중심은 주장학한 차라노울루입니다. 그리고 이번 월드컵 최고의 유망주 가운데 한 명인 아르다 귤러가 있습니다. 케난 이리즈 역시 튀르키예 공격을 이끌 핵심 선수입니다. 젊은 공격진과 경험 많은 미드필더의 조화가 강점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미국과 함께 16강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합니다. 파라과이는 언제나 상대하기 까다로운 남미 팀입니다. 오랜만에 월드컵 무대로 복귀했습니다. 공격에서는 미겔 알미론이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엔시소는 파라과이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탄탄한 수비와 강한 압박이 파라과이의 강점입니다. D조 판도를 흔들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복병입니다. 호주는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강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는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골문에는 베테랑 골키퍼 매튜 라이언이 버티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해리 스타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받는 젊은 선수는 네스토르 이랑쿤다입니다. 강한 체력과 조직력이 호주의 최대 무기입니다. 제 예상은 4위는 파라과이, 3위는 호주, 2위는 튀르키예, 1위는 미국입니다. 2조 최강팀은 역시 독일입니다.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두 번의 월드컵에서는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기록했습니다. 독일 공격의 중심은 자말 무시알라입니다. 플로리안 비르츠 역시 이번 대회 최고의 스타 후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르디거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독일은 공격적인 축구를 통해 조 1위를 노리고 있습니다. 2조 최대 변수는 코트디부아르입니다. 오랜만에 월드컵 무대로 돌아왔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세바스티앙 알레가 중심입니다. 프랑크 캐시에는 팀의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측면에서는 아딩그라가 가장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아프리카 특유의 피지컬과 스피드를 갖춘 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조 2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에콰도르는 늘 과소평가되는 팀입니다. 하지만 남미 예선을 통과했다는 것 자체가 경쟁력을 증명합니다. 에콰도르 최고의 선수는 모이세스 카이세도입니다. 수비에서는 인카피에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켄드리 파이스는 이번 대회 최고의 신성 가운데 한 명입니다. 전고 빠른 팀이라는 점이 에콰도르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퀴라소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았습니다. 주니뉴 바쿠나는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절하고 공격 전개를 이끄는 핵심 선수인데요. 강력한 중거리 슈팅과 패스 능력을 갖춘 팀의 중심입니다. 주니뉴의 형인 레안드로 바쿠나는 풍부한 국제 경험을 갖춘 베테랑으로 대표팀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라치오 소속의 티리스 노슬린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뛰어난 스피드와 개인 능력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선수입니다. 모든 경기가 도전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강팀들을 상대로는 수비적으로 운영하며 역습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예상은 4위는 퀴라소, 3위는 에콰도르, 2위는 코트디부아르, 1위는 독일입니다. F조 최강팀은 네덜란드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강호로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 후보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3번의 월드컵에서도 꾸준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비의 중심은 주장 버질 반다이크입니다. 세계 최고의 센터백 가운데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코디 각포가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국가대표팀에서도 꾸준히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멤피스 데파이는 네덜란드 역대 최대 득점자로 이번 월드컵에서도 공격의 중심 역할을 맡을 전망입니다. 주원에서는 티자니 레인더르스가 핵심입니다. 공수 연결 능력과 활동량 모두 뛰어난 미드필더입니다. 강력한 수비와 빠른 공격 전환이 네덜란드의 강점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F조 1위에 가장 가까운 팀입니다. 일본은 현재 아시아에서 가장 강한 대표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최근 두 번의 연속 16강 진출에 성공하며 꾸준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 공격의 중심은 쿠보다 아케우사입니다. 이번 월드컵에서 일본이 가장 기대하는 공격 자원입니다. 중원에서는 주장 엔도 와타루가 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경험과 리더십 모두 일본 대표팀의 핵심입니다. 다이치 카마다는 공격 전개의 핵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일본 공격을 연결하는 중요한 선수입니다. 최전방에서는 아야세 우에다가 득점을 책임질 전망입니다. 일본의 조별리그 진출 도전에 가장 중요한 공격수입니다. 유럽파 중심의 스쿼드는 일본 최대 강점입니다.
네덜란드와 함께 조별 예선전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입니다. 스웨덴 역시 절대 무시할 수 없는 팀입니다.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는 8강 진출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공격의 중심은 알렉산드르 이삭입니다. 요케스 역시 유럽 최고의 공격수 가운데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측면에서는 앤서니 엘랑가의 스피드가 큰 무기가 될 전망입니다. 스웨덴은 강한 피지컬과 세트피스가 장점입니다. 일본과 스웨덴의 맞대결은 사실상 32강 티켓 경쟁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튀니지는 꾸준히 월드컵에 진출하고 있는 아프리카 강호입니다. 최근 2번의 월드컵에서는 조별리그를 넘지 못했습니다. 주원에서는 앨리스 스키리가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가장 기대받는 젊은 선수는 한니발 메브리입니다. 창의적인 패스와 활동량이 강점인 미드필더입니다. 공격에서는 베테랑 유세프 무사크니가 중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수비 조직력은 여전히 튀니지 최대 랑점입니다. 제 예상은 4위는 튀니지, 3위는 스웨덴, 2위는 일본, 1위는 네덜란드입니다. 이상 D조부터 F조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좋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